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한번 풀어보죠. 자, 21번인데 이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거기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법정자본금은 거기 나와 있는 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이에요. 그래서 50억이 맞고요. 그래서 50억에 대해서 거기 5,000원으로 나눠주게 되면 100만 주 맞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그 당기순이익 15억이 곧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중간에 뭐 다른 거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50억에다가 35억에서 85억이 지금 발행이 됐는데 100만 주로 나눠주게 되면 8,500원이에요. 이거는 뭐 앞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냥 답만 외워도 맞출 수 있는 문제 되겠네요. 이거는. 자, 22번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현금 배당은 우리 자산과 자본의 감소를 유발하죠. 자산은 현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 자본은 미처분 위험이 감소하는 거고. 자, 주식 배당은 자본금은 증가하죠. 자본 총계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2번이 틀렸네. 자본금이 증가하고 여기 밑에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본은 불변이에요. 자, 주식 할인반에서 상각은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없앨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자본의 변동이 없지? 자본금하고 전혀 관계없고 자본 총계로는 이제 여기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은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다를 때까지 의무 적립하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인데 들어갈 계약을 식별하고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그러면 1번이 답이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반품 5천만 원. 주식회사 반품에 뭐 쭉 나와 있는데 매출액은 얼마냐?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죠. 5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반품될 거로 예상하는 거니까 빼면 4천만 원이 답이 되겠고. 자, 25번. 보면 총 공사 계약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공사 진행률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X 1년도에 거기 보시게 되면 지금 5천만 원인데 추정 총 계약원가는 4천만 원이고요. 근데 이 X 1년도의 계약 수익은 1,500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30%니까 이제 이거 1,200이 실제로 발생한 거지. 예. 자, 그러면 X 2년도로 가서 이게 5,000인데 이미 인식한 1,500을 빼서 지금 X 2년도의 계약 수익은 2천만 원을 이렇게 잡은 거죠. 자, 그러면 2천만 원이 되려면 여기가 3,500이 돼야 되니까 70%가 되려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여기 70%가 되죠. 왜냐면 57에 35에서 1,500을 빼야 2,000이 되니까 70%. X 2년도 거 물어보니까 3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26번을 보면은 계약 금액이 3억 4천이에요. X 2년도 단기 계약 손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거기 3억 4천 똑같은 방식으로 자, 3억 4천에서 X 1년도에 보면은 추정 총 공사 계약원가가 3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이 단기 발생 계약원가가 1억 2천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4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얘가 40이네요. (3억 4천인데) 3억 3천으로 되어 있네. 자, 단기 발생 계약원가가 1억 4,400. 그럼 저번 연도 1억 2천, 2억 6천, 400 이렇게. 그러면 전체가 1,000만 원인데 요거 전체. 근데 요것이 80%예요. 빼기 1,600.
그 오히려 손실 났네. 800. 자, 계약 손실 800이다 라고 해서 거기 이 1번이 답이 되겠다. 1번이 답이 되겠다. 계약 손실 800. 자, 27번에 보면은 이제 퇴직연금 제도인데 사회적립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공정가치로 측정하죠. 사회적립자산과 확정급여 채무는 차감하지 않고 차감하죠. 차감하죠. 그러니까 1번이 일단 맞아요. 사회적립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번은 차감해서 표시한다. 3번에 보면은 이제 이 당의 회계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사회 적립한 거. 이거 뭐예요? 회사 자산이지. 요게 사회적 자산은 재측정 요소가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28번. 자, 주 3일은 X1년 1월 1일 기술 책임자인 홍길동 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현금 결제한 주가차의 보상권 3만 개를 부여했다. 3만 개? 이 경우 X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단기 보상 비용은 얼마가 되겠느냐. 홍길동 이사는 X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쭉 기간이 쭉 주어져 있고요. X1년 초 추정한 주가차 보상의 공정가치 있고요. 그 다음에 X1년 말에 15만 원, 한 개당 15만 원. 우리 거기 보시게 되면은 X1년 1월 날 부여해 줬는데 X3년도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돼요. 그러니까 3년이니까 그 중에 1년이다라고 하면 3만 개 곱하기 이제 15만 원 나누기 3. 그럼 15억이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1년도에 단기 보상 비용은 15억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29번. 29번은 여기다 풀어보죠. 자, 주 3일은 영업을 개시 X1년도에 자, 쭉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A고 법인세 비용이 B네요. 법인세 비용이 B. 근데 뭐 그 답안에 그 답안이 아니라 그 보기가 그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앞에 이연법의 자산부채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표시해 주면 되는데 왜냐면 이제 B가 법인세 비용이니까. 자, 아무튼 자, 거기 과표가 다 계산돼 있죠. 200 얼마? 80 30% 32538에 24 84만 원. 그리고 일시적 차이가 여기가 80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뭐 여긴 뭐 있고 80만 원. 자, 그런데 요것은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 소득의 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가정한다. 뭐 이거 필요 없네요. 왜냐면 일시적 차이가 마이너스 8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플러스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가산할이에요. 가산할. X2년, X3년에 걸쳐 40만 원씩 소멸한다. X2년과 X3년에 걸쳐서 40만 원씩 소멸한다. 자, 세율은 변동이 없다. 뭐 변동 없으니까 뭐 더. 43, 12. 이연법인세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다. 이렇게.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가 24만 원이에요. 이건 1번이었고요. 2번은 제로였고요. 3번은 이연법인세 부채가 24만 원만큼 증가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첫 번째 84만 원의 낼세금에 이 네 번째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해서 24만 원. 그래서 108만 원.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혼법인세 부채가 24만 원이고요. 법인세 비용은 108만 원이다. 그러면 4번이 답이네요. 자, 30번을 보면은 이제 이 법인세 비용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단기 법인세가 20이고요. 그리고 변동분은 거기 X1년도 이혼부 자산이 5만 원에서 만 원으로 4만 원이 감소했고요. 이혼법인세 부채가 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만 원이 증가했고요. 자, 그러면 27만 원이라고 하는 법인세 비용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자, 31번에 보면은 이제 7월 1일 50만 원의 건물을 취득해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데 소비 형태의 위조를 반영하기 위해서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하고 이게 처음에는 정액법으로 쓰다가 그러면 50만 원에 취득을 해서 자, 잔존 가치가 있어요. 또 10만 원. 5년이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장부 금액을 물어보니까 일단은 X1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 쭉 몇 개월을 썼다가 6개월만 썼다가 연수학회법으로 바꿨네. 이것도 X2년 초부터 연수학회법으로 바꿨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우리 12분의 6개월만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주면 되겠네. (4만 원) 그러면 (46만 원) 자, 46만 원인데 연수학계로 변경하고 잔존 내용수는 3년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잔존 가치도 없고 3년이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 중에 3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럼 이게 6인데 반을, 그 반이란 얘기는 이게 23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그 23만 원 빼면 이거 23만 원이 남아있는 거네. 이게. 자, 그래서 이 쭉 보면은 X2년도 말에 장부 금액은 13. 자, 32번에 보면은 이제 가중평 유통보통주가 3,000주고요. 기본주당 순이익이 이 6,000원이에요. (6,000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뭐 1,800이 되겠네요. 자, 희석 당기 순이익은 1,925만 원, 1,925만 원. 희석 당기 순이익은 1,925만 원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125만 원이 가산된 거죠. 이익 증가분은 잠재적 보통주익 수가 500주래요. 3,500주 이렇게 되겠는데 1,925만 원 나누기 3,500주다라고 하면은 희석 효과가 있다. 자, 33번을 한번 보세요. 자, 25% 1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얘가. 자, 그런데 위조 영역 행사하게 됐는데 순산 장부 금액이 400이래요. 400에 25% 100만 원 똑같네. 영업권이 없어요. 공정가치 동일하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80만 원, 기타 포괄 이익은 10만 원. 그 당기 순이익 80에 25% 그러면 80만 원에 25%면 20만 원이 되겠네. 요거는 당기 순이익이고 그 다음에 관계기업의 기타 포괄 이익이 10만 원. 그 10만 원에 25%면 이제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맞네? 80에 25% 20이고 기타 포괄 이익 10만 원에 25%면 2만 5천 원이고. 보고하였다. 중간 배당금으로 5만 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게 주식회사 용산
으로부터 중간배당금 5만 원을 수취했다. 그럼 이게 25%가 반영된 5만 원이에요. 배당이지? 이렇게. 그러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지분법 이익은 얼마인가요? 뭐 너무나 쉬운 문제. 요거만 답이지. 요거. 그래서 이 20만 원이 답인데, 요거를 조금 더, 좋은 문제로 바꾸려면, 좋은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은 문제지. 어렵잖아요, 이게. 요걸 가감한 금에, 그것이 조금 더 좋은 문제긴 한데, 여하튼,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요 지분법 이익만 물어보고요. 기타 포괄손익이고, 요거는 원본의 회수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5만 원은 주식회사 용산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 그러니까 25% 해당되는 중간배당금이에요. 여기는 다 25%로 곱해서 이걸 구했지만 얘는 5만 원에다가 또 25%로 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후 투자 회계 처리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취득 원가로 기록하고요. 피투자기로부터 배당금 수취하면은 요거는 투자 수요로 인식하면 안 되지. 요게. 그래서 2번이 틀렸네. 원본의 회수례니까. 자, 영업과 상각 허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지분법 이익으로 보고하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자, 기계장치를 2,500달러에 구입했어요. 이게 X2년도 4월 1일 날, 이와 관련된 시점에 환율은 뭐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기 거래에 관련해서 주기가 3일이 현재 계상할 외화 환산 손익은 얼마인가? 원가 모형. 원가 모형은 우리가 환산을 안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거래일 날에 환율로 하고 환산 안 하니까 그거는 내비로 두고 우리 뭐냐면은 이 2,500달러 결제일이 내년도 4월 1일이니까 그거 바로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 미지급금은 채무잖아 이게. 그래서 2,500달러. 이 부분. 자, 구입했을 때 3월 30일 날 1,000원. 근데 기말에 가서 결산 때는 1,200달러 이렇게. 요게 외환산 손익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년도에 2,500달러를 지급할 때 환율은 1,100원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외환 차손익이 되겠죠. 자, 일단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 기말에 요걸 물어보는 거니까 요게 지금 올라갔죠. 200원만큼. 그러면 200원 곱하기 2,500달러 하면은 50만 원만큼 우리가 손실 났지. 일단은 1,000원만 해가지고 이제 2,500달러 마련하면 되는데 1,200원을 줘야 되니까 50만 원만큼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6번에 기타 포괄손익 인식하여 자본 항목으로 처리되는 것은 자, 1번에 공정가치 유예비 목적의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이고요. 매매 목적도 단기손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효과적인 부분은 OCI고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단기손익이고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자, 37번에 보면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했네.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 합계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리스 이용자 쪽이에요. 리스 기한은 3년이고 리스료 총액은 15만 원인데 매 5만 원씩 매년 말 후불 지급한대요. 그럼 거기 밑에 우리 내재 이자 12% 우리 연금의 효과 계수가 2.40183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이렇게 좀 봤더니 소유권 이전 받는다고 돼 있고 소유권 이전 약정가액은 표시가 안 돼 있네. 표시돼 있으면 그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표시 안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나 봤더니 없죠.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없어요. 자료가 안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요것이 곧 리스 부채고 요게 리스 부채예요. 그리고 이게 곧 사용권 자산이다.
12만 92원.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이것이 1월 1일이니까 요것에 관련돼 있는 12%는 이자고 요것은 이제 이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되는데 거기 잔존 가치가 3만 92원이에요. 3만 92원. 그리고 소유권 이전 약정은 이제 내용연수 거기 3년이고 리스 기간도 3년이네. 똑같네요. 3년으로 이렇게 나눠 주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2만 92원 마이너스 3만 92원 나누기 3이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는 3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 12만 92원에 곱하기 12% 이자는 14,411원이 되겠네. 이 두 개의 합을 물어보니까 44,411원. 44,411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38번에 보면 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간접법을 적용하 표시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에 대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래현금을 추정하는데 보다 유용하다? 틀렸죠. 미래현금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직접법이에요. 간접법은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 나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영업활동 2번 맞고요. 투자활동 맞고 4번에 영업투자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자, 그 다음에 39번. 39번에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에 관한 자료이다. 우리 매출액이 56만 원, 대손 상각비가 3만 원, 매출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에 매출활동 관련되어 있는 거 여기 손익 항목 거기 매출액이 얼마? 56만 원이네요. 그리고 대손 상각비가 3만 원. 그리고 매출 채권은 주의하실 점이 이 오른쪽이 기초고 왼쪽이 기말이에요. 그래서 40에서 50이면 10만 원이 증가됐더라.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 자, 대손 충당금은 2만 원이 증가됐더라. 자, 요거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반대로 부채처럼 생각하시면 증가는 플러스. 자, 56만에 3만 원 빼고 10만 원 해서 45만 원.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이 되겠더라. 45만 원은 1번이 답이네요. 자, 40번에 보면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하면 얼마가 되겠냐. 당기순이익은 9만 1,000원이고요. 자, 간접법으로 풀으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안에 유용자산 처분 손실 3,000원은 가산시켜버리고 사채 상환이익은 빼버리고 투자 재무활동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는 없죠. 다른 요소는 없더라. 그럼 이제 재무상태비 영업활동 관련돼 있는 거기 이 사채의 감소는 필요 없고 미지급 이자의 증가. 근데 이자 지급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니까 얘도 가감해줘야지. 영업활동 관련된 자산부채 항목이니까 부채의 증가는 플러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증가 3,000원은 마이너스. 매출채권의 증가 2,000원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매입채무의 증가 3,000원은 플러스. 그 다음에 미지급 법인세의 감소, 부채의 감소는 마이너스. 이렇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9만 1,000원에다가 플러스 3,000원에다가 마이너스 2,000원에다가 플러스 2,000원에다가 마이너스 3,000원에다가 마이너스 2,000원에다가 플러스 3,000원에다가 마이너스 3,000원 해주게 되면 8만 9,000원이 되겠다. 이렇게 89,000원, 요것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